오늘 제롬 파월의 발표 이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베네크 비트코인 ETF 승인 결정도 늦춰졌죠. 정책적인 뉴스에 그런 불안은 이제 좀 사라진 듯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코인들이 방황을 끝내고 가야 할 길을 가야겠죠.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슈아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는 휴대폰에 LA 시간, 서울 시간 이렇게 두 개를 켜놓습니다. 유튜브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의 반은 한국에서 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새벽에 FOMC 미팅 후에 제롬 파월의 발표가 있었죠. 저는 야후 실시간 방송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이 댓글 올라오는 걸 보니까 한국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의 10명 중 1명은 한국 분인데요. 혹시 그때 보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때가 새벽 3시 반에 그때까지 안 주무신 건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신 건지 정말 열심드립니다. 자, 3시에 발표하자마자 코인 시장이 폭락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023년에 2번 정도 금리 상승을 시사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불안감을 준 건데요. 그러다가 30분 후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천천히 회복세로 돌아섰죠. 자,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요. 테이퍼링은 지금 안 한다. 나중에 하면 미리 알려주겠다. 금리는 0%로 동결. 그리고 지금 보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대로 경제가 회복되어서 정상 궤도에 오른다면 2023년에 2번의 금리 인상, 이 정도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기대했던 정도의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듯한데요. 저희가 코인을 통해 올리려는 수익이 금리 변화에 따른 차익이 핵심이라면 이건 목숨 걸고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목표가 금리가 조금 늦게 오르면 그동안 수익을 좀 챙기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의 과도기를 통해서 혁신을 기대하며 투자 기회를 찾고 있죠. 지금처럼 방향 전환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런 금리 변화나 다른 변수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까봐 두려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자율 0%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언젠가는 올리는 게 정상입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더 일찍 올리겠고 나빠지면 좀 더 나중에 올리겠죠.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길게 보면 그게 그겁니다. 이번 달에 20% 꺼졌다가 원위치로 찾아가는 거나 다음 달에 20% 꺼졌다가 원위치로 찾아가는 거나 그게 그거겠죠. 길게 보면 주식도 우상향하고 코인도 우상향합니다. 복잡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없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우리들 지갑에 든 돈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저희들의 삶은 더 궁핍합니다. 수치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도 아주 많기 때문이죠. 세월이 지나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질이 떨어져 버리는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기반 금융체제가 아닌 절대 가치를 보존하는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베네크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대를 많이 했었죠. 또 미뤄졌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6월 17일이 만기일이었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SEC에서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다고 퍼블릭의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요. 내일부터 25일간 의견들을 받고 그리고 내일부터 35일간 그 의견들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조율 등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ETF가 뭔지는 아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주식 상품을 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테크 회사들이 전망이 좋다니까 여러 주식을 사고 싶은데 뭘 얼만큼 사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가 미리 좋은 걸로 모아놓은 세트 상품을 삽니다. 이게 ETF입니다. 아마존 20%, 페이스북 10%, 구글 10%, 애플 10%, 테슬라 10%,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모아놓은 ETF가 FNGU란 주식입니다. 작년에는 캐시우드가 만든 혁신주 ETF가 인기가 아주 많았었죠. 혁신주 분석하기도 골치 아프니까 캐시우드만 믿고 ETF로 삽니다. 자, 이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인이 좋다니까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데 비트코인 거래소 열어서 이 사기가 두렵습니다. 잘못 관리하다가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래소가 해킹당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처음 하려는 사람들은 무섭겠죠. 여러분들도 처음엔 그랬죠. 자, 이럴 때는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ETF를 사면 어떨까요? 자, 이 ETF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세트가 아니고요. 비트코인만 달랑 들어있습니다. 그냥 다른 주식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 마음이 편하겠죠 이제?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비트코인 사는 대신에 비트코인을 엄청 보유하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의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도 오르겠지요. 비트코인 ETF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제는 이 벤 에크란 회사에서 SEC 승인을 받아서 진짜 비트코인 ETF를 만들려고 합니다. 되기만 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아주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SEC 판단으로는 위험 요소도 있고 또 ETF가 꼭 필요한 걸까? 라는 의문이 있어서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겁니다. 아, SEC가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는데 이렇게 무시하면 예의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이는 게 제가 오늘 보낸 내용입니다. 웹사이트로 접수가 가능한데요. 짧게 ETF가 왜 필요한지 제가 써봤는데요. 내용은 개인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 옮기고 보관하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거래소에서의 해킹의 우려도 있어서 불안 요소가 너무 많다. 하지만 SEC에서 인증한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내용으로 올려봤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여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아래에 참여하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크 ETF에 대한 이 결정은 5월 3일에서 6월 17일로 옮겨진 거였죠. 옮기는 기간을 45일, 90일, 60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결정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대는 하지만 여기에만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먼 길을 가야 하니까 페이스 조절도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들의 투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피말리는 괴로운 과정이 아닌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절망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발전적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